3월 22일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 14승 19패로 이번 시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기록한 현대캐피탈인데요. 이번 시즌 우리카드를 상대로 잘했지만 경기 초반 선수들의 몸이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공격 성공률, 리시브, 그런데다가 블러킹, 그리고 서브까지 모두 상대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현대캐피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세트 딴 거 자체가 놀라운 현대캐피탈이네요. 허수봉 선수가 14득점에 공격 성공률 46%, 다우디 선수가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43%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평균 공격 성공률보다 낮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다우디 선수가 경기를 띄엄띄엄 출전해서 그런지 좀처럼 공격 성공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배구를 실패한 상황의 현대캐피탈은 더 이상 다우디 선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특히 허수봉 선수를 팀의 에이스로 키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마다 기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대캐피탈인데요. 경기 예측이 쉽지 않은 현대캐피탈의 경기입니다. 자, 상대인 KB손해보험은요 18승 15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배구를 위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KB손해보험인데요. 직전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경기 도중 주전 세터 황태길 세터가 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흔들렸지만 결국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3연패를 끊어낸 KB손해보험입니다. 승리한 세트에는 모두 상대를 압도해서 그런지 전체적인 기록들은 모두 상대를 크게 압도했던 KB손해보험인데요. 케이타 선수가 42득점에 공격 성공률 52%, 김정호 선수가 16득점에 공격 성공률 57%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KB손해보험입니다. 블로킹과 서브에서 활약이 좋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황태기 세터의 출전 여부가 중요한 KB손해보험인데요. 백업 세터 최익재 세터로는 경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 KB손해보험인 만큼 황태기 세터의 출전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두 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KB손해보험이 5승 0패로 그야말로 현대캐피탈을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데요.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팀이 KB손해보험입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맞대결에서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KB손해보험입니다. 또한 서브에서도 상대를 크게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 손해보험의 이번 시즌 기록인데요. 현대캐피탈이 폼이 올라오는 시점에도 KB손해보험만 만나면 계속해서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황태기 세터만 출전한다면 KB손해보험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현대캐피탈이 실험실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을 잡기는 솔직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황태기 세터만 정상 출전한다면 KB손해보험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황태기 세터가 결정한다면 현대캐피탈의 세트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V리그 여자부 IBK 기업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참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고요. 이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못한 감독의 무능함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기업은행의 직전 경기였습니다. 리시브 효율을 단 13%만 기록하면서 상당히 흔들렸고요. 이에 따라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낮게 형성됨과 동시에 공격들이 상대 블러킹에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또한 주전 세터 조성화 세터 토스 역시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선수들이 경기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큰 무대에 경험이 없는 부분에 좀 영향이 있었고, 관중 입장의 영향도 선수들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라자레바 선수가 27득점에 공격 성공률 42%, 육서영 선수가 9득점에 공격 성공률 42%를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공격 2옵션을 해줘야 할 표승주 선수가 리시브에서 흔들리다 보니 공격 성공률 13%,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기업은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리시브가 나와야 조승호 세터도 안정적인 토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시브 보완을 얼마나 해왔을지 궁금한 기업은행입니다. 자, 상대인 흥국생명은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상당히 준비를 잘 해온 게 보였고요. 특히 김연경 선수의 하드캐리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왜 자신이 에이스인지 보여준 김연경 선수인데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흥국생명의 작전이 좋았고, 공격 성공률과 특히 블로킹에서 상대를 크게 압도한 흥국생명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29득점에 공격 성공률 60%, 그리고 부르나 선수가 19득점에 공격 성공률 28%를 기록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공격 효율에 비해서 부르나 선수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또한 김미연 선수 역시 공격 성공률 21%로 낮은 부분은 이번 시리즈 김연경 선수의 하드캐리가 나와야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홈에 비해 원정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흥국생명의 최근 경기력인 만큼 얼마나 준비를 잘해왔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두 팀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요, 쌍둥이들이 있던 시절에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흥국생명이지만 나간 이후에는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기업은행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이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준 게 이번 시리즈 1차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 준비를 얼마나 잘해오느냐, 준비를 잘해오는 팀이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감독의 역량 차이가 참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은 김우재 감독이 2일 만에 과연 흔들리는 선수들의 멘탈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원정에서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흥국생명이지만 김연경 선수라는 확실한 리더가 있는 팀이 큰 무대에서 얼마나 강한지 직접 본 이상 이번 경기 역시 흥국생명이 역배당을 받는다면 흥국생명의 세트 핸디캡 승리가 가장 좋은 초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